워렌 버핏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 부자들이 떠오르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내 수잔의 은밀한 관계와 부부 사이의 복잡한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린 시절부터 돈의 흐름을 꿰뚫는 감각을 키워온 버핏은 할아버지의 근검절약 정신과 아버지 하워드 버핏의 금융 지식을 물려받아 아주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6살 때 코카콜라를 되팔아 수익을 남긴 것을 시작으로 경마장 베팅 실패까지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는 이를 모두 경험으로 삼아 투자 철학을 다져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돈은 모으는 재미가 있다 라는 깨달음을 얻은 버핏은 11살에 모은 돈 $120로 처음 주식 투자에 나섰지만 초반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이때 배운 교훈은 훗날 그가 가치 투자라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후 청소년 시절 그는 경마장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측 전단지를 만들어 팔며 돈을 벌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엔 무려 $10,000,000를 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 입학했지만 등록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네브래스카대 주립대로 편입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지원했다 탈락하는 등 좌절도 겪었지만 결국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죠. 그레이엄에게서 가치 투자 원칙을 전수받은 버핏은 한때 주가 차트를 분석하며 통계에 매달렸지만 진정한 투자의 본질은 기업의 가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버핏은 섬유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했으나 이 선택은 큰 실패로 남았고 그 계기로 투자 방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찰리 먼거를 만나 성장주 투자 철학을 배우고 시즈 캔디에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그는 싼 기업을 사는 것보다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철학을 확립하게 되죠. 버핏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삶의 원칙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한 내기에도 규칙을 지키는 태도를 보였고 남들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고수했습니다. 1969년 경제호황의 절정기에도 그는 투자조합을 해산하고 기회를 기다렸으며 1990년대 IT 버블에도 끝까지 IT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결정은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죠. 그는 자식들을 공립학교에 보냈고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화려한 사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그림자에는 아내 수잔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수잔은 버핏이 투자에만 몰두하며 가정에 소홀해지자 점점 외로움을 느꼈고 워싱턴 포스트의 캐서린 그레이엄과 버핏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친구 이상의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수잔은 테니스 코치 존 맥케이브와 가까워지며 점차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스트리드라는 여성을 알게 되고 외로운 버핏을 챙겨달라고 부탁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아스트리드는 처음엔 단순히 버핏을 챙겨주는 친구 같은 존재였지만 점점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수잔은 결국 별거를 선언하며 샌프란시스코로 떠나 가수의 꿈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프렌치 카페 같은 작은 식당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자유로운 삶을 살던 수잔은 그동안 버핏을 위해 헌신해왔던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한편 버핏은 오랫동안 수잔에게 의지하며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겼던 만큼 그녀의 부재로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투자에 몰두하느라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고 그때 아스트리드는 그 공백을 자연스럽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버핏은 수잔과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 석상에서 여전히 부부로서 함께했고 아스트리드는 가사 도움과 동반자의 역할을 하며 조용히 버핏 곁을 지켰습니다. 놀라운 건 수잔 역시 이에 불만을 갖지 않았다는 점이죠. 오히려 수잔과 아스트리드는 친구처럼 지냈고 버핏의 자녀들 역시 아스트리드를 받아들였습니다. 수잔이 세상을 떠난 후 버핏은 76세의 나이에 60세였던 아스트리드와 재혼하며 그제야 진정한 가족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버핏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리죠. 바로 $300억 천문학적인 금액을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어 자신의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평생 돈을 모으고 불리는 데 몰두해온 투자자였던 만큼 이 같은 결정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러나 버핏은 가진 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신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일부 부유한 사람들의 풍족한 삶이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진정한 부자의 의무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핏의 선택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그의 삶과 철학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지켜온 투자 원칙처럼 자신이 이룬 부를 세상과 나누는 것도 가치 있는 투자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빌 게이츠와 함께한 거대한 자선 활동은 단순한 돈의 이전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였죠. 특히 버핏은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법 모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자식들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자녀를 과보호하지 않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또 버핏은 늘 신뢰와 인간관계를 중시했는데 이는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였던 아버지를 존중하기 위해 끝까지 공화당원으로 등록을 유지했던 일화는 그가 관계에서의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투자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절대 남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움직였으며 단기적인 유행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었던 IT 버블에도 그는 끝까지 신념을 지켰고 결과적으로 그 결정은 옳았습니다. 버핏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한 투자를 했던 것이죠. 한편 그의 사생활은 성공한 투자자의 삶이 꼭 완벽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아내 수잔과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은 끝까지 유지되었고 아스트리드와의 인연 역시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따뜻한 유대였습니다. 그는 이혼 대신 별거라는 방식을 선택했고 이는 그의 보수적인 가치관과 사람 간의 신뢰를 중시하는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 결과 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복잡하지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고 이 점에서 버핏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진실을 몸소 보여준 셈이죠. 결국 워렌 버핏의 삶은 단순히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타이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가치 투자로 막대한 부를 일궜지만 그만큼 인간적인 결핍과 외로움도 안고 살았던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사회에 돌려주며 진정한 부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돈과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버핏이 남긴 마지막 교훈은 단순합니다. 돈은 도구일 뿐.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